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산업 현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고 노동계는 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해서 맞섰습니다. 오늘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처럼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6월 파업 때보다 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하던데 실제 상황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마지막 올해 남은 달력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처럼 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면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같은 사안으로 8일 동안에 1조 6천억 원 정도 정부 추산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매일 지금 거듭해서 이 비상경제 회의가 주최가 되고 있는데 지난 3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딱 열흘 기준이죠. 정부 추산으로 지금 정유, 철강, 석유화과 같은 주요 산업의 피해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심한 건 철강이에요. 이렇게 부피가 큰 철강이나 타이어,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송이 안 되면 어디가 뭐가 필요하죠? 재고를 누적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게 지금 10일째 들어다 보니까 재고 공간이 또 부족하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로드 탁송이라고 해서 차 한 대를 일일이 손수 몰아서 가서 수출항에 입항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철강 업종과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에는 1조 원이 넘는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정유업체, 자동차 업체, 시멘트 업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시멘트 업종의 경우에는 지난달 29일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이 좀 내려지면서 발동이 되면서 일단은 한 2,700여 명 대상자들한테 이제 주소가 확보된 그리고 전화번호가 확보된 사람들한테는 이미 갔어요. 그러면 그 받으신 분들,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는 24시간 자정까지는 업무에 복귀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귀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또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굉장히 또 긴장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피해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어제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해서 특히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즉각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업 장기화로 지금 산업 곳곳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정유와 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추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미 정유업계 말단인 주유소의 품절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하면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몇 개나 있을까요? 11,000여 개 있어요. 11,000여 개 있는데 지난 주말에 주유소 대란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이제 TV 시청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오후 2시 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88곳으로 늘어났어요. 아마 오늘 발표되는 것으로 미루어서 한 100여 곳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내가 늘 가던 주유소에 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피넷,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T맵이라든가 이제 각종 맵을 통해서도 그 재고가 소진된 주유소는 없어지도록 차라리 표시하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요 이 품절된 곳을 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88곳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44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가 20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석유화학 업체의 이제 이 피해 규모가 1조 173억 원, 정유업체도 한 5천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를 다 내놓고 있어서 이 정유 분야까지 그리고 아마 철강 분야까지도
아마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이제 가장 진통이 심한 부분으로 정부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오피넷과 각종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좀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일단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서 되는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형사 처벌도 가능을 하고 그리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지금 면허 취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물 운송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없으면은 더 이상은 예를 들면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면허 취소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허 취소, 그러니까 1번은 면허 취소, 정지를 먼저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파업 강행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정부가 발동한 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화물연대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업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일을 안 할지는 본인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요새 ILO에 있는 협약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제법적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개인 화물 차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인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에게 업무를 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영업의 자유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ILO의 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준을 해야지 외국에 있는 기본법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는데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국내법의 예, 예.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영업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공공복리라든지 국가안전보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권위에서도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인권위에서 이제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권을 향상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예. 인권위에다가 이제 얘기를 먼저 했죠. 진정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업무를 개시 명령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영업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자유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촉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인권에 촉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반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예, 예.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영업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체 3권 쟁의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다 국가적인 것들이 먼저 우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촉구했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불이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기도 하고요.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굉장히 엄격한 행정 조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미칠 파장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 화물연대의 이제 조합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중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예요. 노조의 강경한 어떤 이제 이 대응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발동서를 받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 업무에 이제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이렇게 명령서를 전달하고 전달한 이제 전화로 의사를 표명한 이 조합원들 가운데 한 60% 이상은 10명 가운데 7명의 조합원은 업무 복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3명도 이제 종용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물차주가 지금 이 운송 거부했다. 운송을 계속해서 이제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이제 벌금, 형사처벌도 받게 되지만 여기 1차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30일 동안 면허 정지가 되고요. 2차로 불응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압에도 불구하고 뭐 운송 거부한다라고 하면 지금 그동안 내줬던 당근과 채찍 중에 당근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경유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근데 경유가 너무 값이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상 오른 부분을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제를 주고 있는데 화물차주 한 대당 거의 월 한 70만 원 가량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지급을 만에 하나 운송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제한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은 법률 개정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1년 동안 제외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시행령만 개정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제 이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에는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정부는 화물연대는 사실은 화물차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야간에 보면 굉장히 길거리 도로변이라든가 갓길이라든가 굉장히 주차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단속과태를 그동안 한 서울 지자체 내에서는 한 20만 원 선이었는데 예. 50만 원으로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 끊기죠. 수입이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뭐 이 만약에 차를 할부로 구매했다면 카드값이면 할부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벌금형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유가 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급이 끊기게 되면 역시 조금 복귀율, 업무 복귀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불이익에 덧붙여서 추가 이제 업무 개시 다른 분야의 이제 추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려지게 되면 어찌 됐든 화물연대 총파업 동력에는 좀 큰 타격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 시멘트의 경우에는 시멘트 1차적으로 지금 봤더니 사실은 시멘트 생산량이 10% 미만으로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80% 수준까지 조금은 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레미콘 타설의 경우에도 10% 미만에서 지금 50% 중후반까지 늘어서 아마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중 상당수가 이제 업무 복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다가 만에 하나 이제 불법적으로 업무 복귀하는 이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가해를 가하겠다, 위해를 가하겠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이제 노조가 와해되고 우리가 이제 이 하는 이제 뜻이 지금 다 전달이 안 되고 있다라면서 위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경찰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압박 수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화물연대의 전국 단위의 이제 파업 참여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한 20%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추가로 이제 정유업종, 철강 업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다면 상당히 총파업의 동력은 완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민노총의 내부적인 고민도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다뤄봤습니다만 포스코라든가 굉장히 거대 기업 노조들이 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탈하는 그런 이 노조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노총도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이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총파업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 또 핵심 쟁점인 게 바로 이 안전운임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접점을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지금 논의가 아예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전운임제가 일몰제로 인해서 올해 원래는 없어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3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추가적으로 연장하겠다라고 한 데에 더해서 화물연대 측에서 3가지의 산업 또 5가지의 산업을 더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3년 일몰제 끝내는 것도 더 이상 우리가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확보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는 이미 실효성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2차 협의에서 한번 그만두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서로 강대강 대치를 나누면서 있어서 언제 3차 협상이 일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든지 철강에서도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또 내려진다고 한다면 더욱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3차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수는 없을 거고요. 어떤 출구가 필요할 텐데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뭐 총파업이 더욱 좀 장기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12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 지금 만에 하나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이 되면 일몰제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요. 내년 새로운 입법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정부 여당도 지금 야당 자체적으로 또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법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이제 노정이 풀어야 될 문제가 따로 별개 두 개의 사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 파업을 보면서 대부분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제 파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지난 6월 이후 공식적으로 노정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한 건 단 2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던 29일 하루 전과 하루 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두 번째 만남은 40분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적어도 세 번째 만남 장소며 시간은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의 경우에는 먼저 파업을 풀지 않은 한 만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논의는 우리 지금 정부의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다라고 지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이고, 이 비용을 누가 감내할 거냐, 기업이 감내하는 거지 정부가 감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운임제가 화물업계의 최저 운임제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년 노사정이 만나서 최저 운임제를 논의할 때는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번에 걸친 이후에도 답이 잘 안 나올 경우에 정부의 중재를 통해서 이제 해법을 마련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협상을 주도하는 게, 저는 사실은 중재가 아닌 중재 쪽, 개입이 아니라 중재 쪽으로 가고, 그리고 사측이 이쪽에다가 이제 좀 이 대화에 좀 개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요,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그 쇠구슬로 운행 중인 화물차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상 운행 중인 트레일러에 쇠구슬을 쏜 화물연대 조합원 한 명이 구속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경찰이 화물운송 방해 행위 9건을 수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쇠구슬을 쏜 사람 한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물연대 조합원이 계속해서 비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업무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협박이라든지 뭐 폭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지 수사권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많은 국민들이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보면서 앞서 이제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눈 것처럼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내용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